젊은이들 사이에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틱톡. 도대체 이 틱톡이 국가안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여러분, 틱톡 아시죠? 숏폼 영상을 올리는 SNS 플랫폼입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국가들, 캐나다라든지 일본 이런 국가들에서 틱톡에 제재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정부에서 쓰는 기기에서 이 틱톡 앱을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명령이나 법안을 내고 있는 건데요. EU 집행위원회라든지 EU 의회에서는 정부와 관련된 공적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금지를 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경 분쟁이 있었던 2020년부터 틱톡, 위챗 같은 중국 앱 59개를 아예 금지를 시키기도 했죠. 또 최근 들어서 대만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젊은 아이들이 춤을 추는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이 도대체 왜 이렇게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틱톡은 바이트댄스라는 중국의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바이트댄스는 2012년에 장이밍이라는 인물이 세운 회사고요. 중국의 페이스북을 지향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앱을 내놓다가 2016년 더우인이라는 숏폼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을 중국에 내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이 아닌 해외에서 그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앱을 출시를 했는데 그게 바로 틱톡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더우인이 있고 그리고 해외에는 틱톡이 있는 것이죠. 출시된 지 4년 만에 무려 10억 명의 유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여타 SNS들은 사실 이 10억 명을 달성하는데 8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틱톡이 정말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각국 정부는 무엇을 걱정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틱톡의 모 회사 바이트댄스는 중국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틱톡 유저들의 데이터,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접속하는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해도 되겠냐라는 질문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계정을 만들고 싶거나 무슨 물건을 사고 싶거나 할 때는 항상 괜찮다라고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개인정보란 것이 어떤 것이 있냐? 당연히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요. 성별이 있고 생년월일도 있고요. 그리고 사는 곳, 지역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계정을 팔로우를 하고 있고 동선은 대체로 어떻게 되는지 아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모두 여러분의 정보로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개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마다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상업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거는 구글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유독 틱톡만 가지고 그러느냐? 틱톡의 모 회사는 바이트댄스,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이버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관련된 법률들을 제정을 하고 있어요. 중국도 예외는 아니죠. 그 대표적인 법률로 2017년 그리고 2021년에 제정이 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2014년에 있었던 반간첩법까지 모두 합해서 조합을 해보면 만약에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어떤 개인의 정보를 내놔라 하면 무조건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틱톡에게 내 정보를 내놓으라 그러면은 틱톡은 내 정보를 중국 정부한테 넘기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물론 틱톡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틱톡은 실질적으로 해외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영향력 밖에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틱톡은 유저들의 데이터를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 보관을 하고 또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틱톡에게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설사 요구를 하더라도 틱톡 측에서는 절대로 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틱톡의 웹사이트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요. 당사는 당사가
수집하는 모든 정보를 틱톡과 같은 그룹에 속한 계열사와 공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하고도 공유할 수 있고, 그러면은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에게 일정한 개인정보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사실상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틱톡과 관련된 개인정보 이슈는 2019년에 막 대두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피터슨 인스티튜트 for International Economics라는 유수의 띵크탱크에서 한 보고서를 냅니다. 이 피터슨 연구소는 세계 경제라든지 또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산업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많이 내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인데요. 우리가 사실 슈퍼컴퓨터라든지 AI라든지 반도체 이런 거에만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기 시작했죠. 특히 이 이슈를 가지고 강경하게 나서는 사람들로는 미국 연방의회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 톰 커튼 의원, 그리고 척 슈머 의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마르코 루비오라든지 톰 커튼 의원은 공화당이고 척 슈머는 민주당인데 요즘처럼 양극화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 시기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이슈, 바로 중국입니다. 틱톡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개인정보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틱톡을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8월 14일 틱톡을 퇴출시키려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합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지분을 미국 회사에 팔든지 아니면은 틱톡 비즈니스를 그만두라 라는 것이죠. 틱톡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일주일 후인 8월 21일 소송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8월 24일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틱톡 측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이 데이터 관리를 미국 회사한테 맡기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바로 그것이 오라클이었어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요. 이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이고 또 CTO인 레리 앨리슨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죠. 그래서 아마도 이 틱톡이 약간은 전략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한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틱톡은 프로젝트 텍사스라는 이름을 붙인 본인들의 유저의 데이터가 국가안보에 저해되지 않고 그리고 함부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학계라든지 언론, 정치권에 틱톡의 데이터 관리가 철저히 잘 되고 있다라고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게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틱톡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측에서도 비판이 좀 나왔었어요. 최근 들어서 마크 워너 정보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죠. 틱톡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옳았다. 좀 더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좀 물렁해 보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틱톡 정책이 왜 갑자기 선회를 한 것일까요? 글쎄 그 속내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그동안 몇 개 사건이 있기는 했습니다. 먼저 2022년 6월 10일 미국의 인터넷 언론 매체인 버즈피드에서 80개에 달하는 틱톡 내부 회의에서 나온 대화 오디오 파일을 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틱톡이 주장했었던 것처럼 이 틱톡 유저들의 데이터를 미국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대화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 관련해서 베이징에 있는 메인 오피스로부터 우리가 지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왠지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사실상 결정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틱톡 측에서 서면 질의응답을 의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기를 중국을 포함한 미국에 있지 않은 직원이 미국 틱톡 유저들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미국 정보팀의 관리와 감독과 통제 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단서를 붙이죠. 그런데 2022년 10월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바이트댄스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하고 있던 기자 2명의
IP 주소를 포함한 데이터를 추적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져 나온 거예요. 한 명은 포브스 기자였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였는데요. 포브스 측에서는 사실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더 있어서 총 4명의 기자에 대해서 IP 주소를 추적을 하고 정보에 접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포브스 기자 같은 경우는 이미 버즈피드에서 틱톡 내부 회의의 오디오 파일 내용을 취재해서 특종을 터뜨렸던 기자였거든요. 바이트댄스 측에서는 일단 2명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2명의 기자를 중국 직원 2명 그리고 미국 직원 2명이 각각 추적을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4명을 해고했다라고 발표를 하죠. 사실은 이 사람들의 동선 안에 혹은 이 사람들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 중에 바이트댄스 직원이 있는지를 추적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틱톡이 중국 정부에 개인 정보를 넘겼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개인정보 같은 거는 그냥 사기업에서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정말 원한다면은 굳이 틱톡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게 얻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라든지 유럽 정부에서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정치 프로파간다입니다. 최근에 SNS를 사용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뉴스를 SNS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SNS에 뜨는 뉴스 피드를 통해서 뉴스를 찾아보는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특히 틱톡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쓰는데요. 2022년 퓨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젊은이들의 약 26%가 틱톡을 통해서 뉴스를 얻는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만큼 틱톡이 뉴스를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틱톡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프로파간다가 나간다라는 겁니다. 2019년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지에 따르면 틱톡 측에서는 천안문 광장, 티베트 독립, 그리고 파룬궁을 언급하는 영상에 대해서 검열을 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라고 드러났었죠. 틱톡 측에서도 이것을 인정을 했고 앞으로는 그런 검열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엘자베스 켄터 영국 틱톡 공공정책 이사가 청문회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중국 내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과 관련돼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검열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의 프로파간다를 틱톡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지금 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특파원 그리고 중국에 있는 특파원에게 각각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틱톡에서 검색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상들이 뜨는지 이것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특파원이 틱톡을 통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검색을 했더니 정말 F워드가 난무하는 쌍욕을 박는 영상들이 그렇게 많이 검색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중국에 있는 특파원이 더우인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을 검색을 했을 땐 시진핑 주석이 할머니하고 손을 잡고 훈훈하게 걸어가는 모습이라든지 또 공산당이 얼마나 인민을 잘 살펴주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검색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나쁜 영상들만 검색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특히나 많은 SNS 플랫폼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관련돼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계정들을 상당수를 폐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가짜뉴스라든지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계정을 폐쇄한 적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중국 정부의 정치 프로파간다 때문에 이 틱톡을 빨리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틱톡이 트로이의 목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이크 갤러거 의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틱톡을 두고 디지털 펜타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브랜든 카 위원장 그리고 FBI 국장인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서는 틱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우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도 없겠지만은 사실 중국 내에서는 중국 국민의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죠. 중국 안보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문화나 사상에 저해되는 내용들이 외국의 SNS 플랫폼을 통해서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반도체라든지 AI 그리고 첨단 기술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플랫폼에서도 미국과 서구
그리고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틱톡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